이 영상은 전염병의 예측에 가장 많이 쓰이는 SIR 모델의 수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뉴스 기사의 전염병 추세 그래프는 대부분 SIR 모델의 변형입니다. 따라서 SIR 모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수학식이 영상에 있습니다. SIR 모델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알게 되신다면 조금은 더 SIR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델의 창시자는 커맥과 맥켄드릭이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커맥은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학과 화학을 공부한 후 의학연구소에서 일하던 도중 폭발사고로 눈에 큰 부상을 당해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6이었습니다. 하지만 커맥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론과학자로 변신합니다. 그는 동료가 말해주는 내용을 들으며 전염병의 수학적 모델에 관해 연구합니다. 1927년 커맥은 맥켄드릭과 함께 SIR 모델을 소개하는 유행병에서의 수학적 이론에 기여라는 전설적 논문을 씁니다. 전염병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양대 산맥은 R0와 SIR입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을 위해 R0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R0란 최초 감염자가 전염시키는 사람의 수입니다. 따라서 R0의 값이 1을 넘는다면 감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유행이 발생합니다. 코비드19의 R0는 약 2.2에서 3.3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하나로는 시간에 따른 감염자의 숫자 변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예측인데 말입니다. 감염에 노출된 취약자, 감염자,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집단에 최초로 감염자가 생기면 취약자에게 감염의 전파가 시작됩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회복자가 될 것입니다. SIR 모델의 핵심 질문은 새 집단의 변화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전설적인 두 수학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발명한 미분 덕분입니다. 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저 시간에 따른 취약자 수의 변화를 ds 나누기 dt, 감염자 수의 변화를 di 나누기 dt, 회복자의 변화를 dr 나누기 dt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SIR은 이렇게 표현된 새 집단의 변화를 추적하는 모델입니다. 한 전염병이 전파되기 전에 어떤 집단의 인구 비율은 취약자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감염자가 생기면 취약자와 감염자 간의 접촉으로 감염자가 점차 늘어납니다. 시간에 따른 감염자 수의 증가율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감염이 효과적으로 일어날수록, 그리고 전체 감염자가 많을수록 취약자들이 더 빠르게 감염될 것입니다. 따라서 베타와 I의 곱으로 감염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감염의 강도에 취약자의 수가 곱해진 값이 di 나누기 dt, 즉 시간에 따른 감염자 수의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만큼 취약자는 감소하게 되므로 취약자의 변화율인 ds 나누기 dt는 부호만 바뀐 마이너스 베타 si가 됩니다. 감염자는 시간이 지나며 회복자로 변합니다. 질병의 감염 기간을 알 수 있다면 그 질병의 회복률은 감염 기간의 역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에 따른 회복자 수의 증가율은 회복률에 감염자의 수를 곱한 감마 i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만큼이 감염자의 감소율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di 나누기 dt는 취약자로부터의 유입에서 회복자로의 유출을 뺀 값입니다. 드디어 우린 취약자, 감염자, 회복자의 변화율을 수학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SIR 모델의 매우 중대한 사실이 이 식에서 도출됩니다. 이 세 변화율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건 감염자의 변화율, 즉 di 나누기 dt입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다면 감염자의 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베타 si 마이너스 감마 i가 0보다 크다면 감염자의 수는 증가합니다. 감마 i를 이항하고 i로 나눈 후 다시 감마로 나누면 감마분의 베타 s가 1보다 커야 한다는 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무언가가 1보다 크면 감염자가 증가한다.
이거 R0 아닌가요? 의미를 따져보면 감마분의 베타 S는 R0와 동일합니다. R0를 구하고 싶다면 이 식의 구성 요소인 감염률 베타와 회복률 감마, 그리고 인구 집단의 취약자 수 S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베타는 최초의 감염 데이터들을 근거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감마는 앞서 말했듯 감염 기간의 역수입니다. 코비드19의 감염 기간을 14일이라고 가정하면 감마는 1 나누기 14가 됩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집단의 취약자의 수를 구하는 것도 여러 기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계산을 피하는 트릭도 있습니다. 바로 취약자, 감염자, 회복자를 인원수가 아닌 전체 인원의 비율로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 인구 대비 취약자, 감염자, 회복자의 비율을 인원수와 구분하기 위해 소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전염병의 초기 단계에선 취약자의 비율은 100%에 매우 가까울 것입니다. 즉, 취약자의 비율인 S는 1입니다. 따라서 베타와 감마를 구할 수만 있다면 SIR 모델로부터 전염병의 매우 중요한 지표인 R0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만약 R0와 감마를 이미 알고 있다면 베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의 R0를 3이라고 가정하고 감마를 0.07이라고 한다면 식을 통해서 베타가 0.2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베타와 감마의 값을 알고 있다면 이 값을 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개의 식을 각각 적분하면 시간에 따른 취약자, 감염자, 회복자의 비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분이 이 영상의 핵심이 아니듯 적분도 이 영상의 핵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식만 세우고 계산은 컴퓨터에게 시켜서 SIR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전염병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직접 적분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합니다. 베타를 0.21, 감마를 0.07로 가정하면 R0는 자동으로 3이 됩니다. 최초 감염자의 비율을 전체 인구의 1%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시간에 따른 인구 비율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의 푸른색은 취약자, 붉은색은 감염자, 초록색은 회복자의 비율입니다. 초기에 99%의 비중을 차지하던 취약자는 감염으로 인해 비율이 점차 줄어듭니다. 감염자의 비율은 증가하다가 회복자로 바뀌면서 감소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균형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세 집단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SIR 모델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전염병이 종식되는지도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SIR 모델의 값들을 조정해보면 몇 가지 수학적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초 감염자 비율을 1%라고 가정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취약자 집단의 0.01%가 감염되어 전염병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하면 SIR 모델로부터 다음의 그래프를 얻습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시간의 지연은 발생하지만 회복자의 비율 차이는 0.1%에 불과합니다. SIR 모델은 최초 감염자의 비율이 아주 작아도 최종 감염자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R0가 1보다 크다면 대유행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인구가 모두 감염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R0가 3이라면 전체 인구의 94%가 감염됩니다. 이제 R0가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R0가 2라면 SIR 모델은 전체 인구의 80%가 감염되는 예측을 보여줍니다. 즉, R0가 낮아질수록 최종 감염자의 수는 적어집니다. 비록 R0가 1보다 크다고 해도 말입니다. 물론 이 결과는 회복된 사람이 면역을 획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R0가 낮아지면 감염자 비율의 분포가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R0가 3인 경우와 2인 경우에 감염자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R0가 3일 때 시간에 따른 감염자의 변화는 꽤 경사가 가파릅니다. 하지만 R0가 2일 때 감염자 비율은 경사가 완만합니다. 최종적으로 감염되는 인구 비율은 14% 정도 차이 나지만 특정 시점에 감염자 비율의 최대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 때문입니다. SIR 모델에 필요한 값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병원이 감염자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 방역을 더욱 고강도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델이 있는데 왜 학자들마다 전염병의 종식 선언 시기가 다를까요? 왜 예측 모델은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전염병 모델에 자꾸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장기화되면 SIR 모델에 출생자와 사망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되긴 했지만 전염성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SIR에 2가 추가되고 SEIR 모델에 격리기간 Q를 고려한 SEIQR 모델도 있습니다. 또한 회복된 사람이 면역을 얻지 못하고 다시 취약자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SEIQR에서 다시 S로 넘어가는 비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회복자가 다시 취약자가 되는 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SIRS 모델은 SIR 모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우린 SIR의 뼈대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조금은 멀어집니다.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지표들의 값을 정확히 알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베타와 감마는 방역의 노력과 바이러스의 진화에 의해 계속 변화합니다. 결국 해당 시기에 정확한 값을 찾아내 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완벽한 예측은 현실에서 달성하기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이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